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양육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생활은 조금 어려웠을지라도 스스로 잘 자란 것 같지만 부모 역할은 정말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 지내던 한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 건 애초에 타인이라 그렇다 쳐도 자녀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어디에도 말할 수 없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중에 그게 흉이 되어 돌아오니 속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으며 자식들 먹이려 본인 입에 넣을 것도 줄여가며 키웠는데 이제는 다 큰 자녀들이 어머니의 고생을 알지도 못하고 각자 자신의 생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끼지만 잘 말하지 않을 뿐이죠. 지인들끼리 모이면 남편 흉은 2시간 넘게 보면서도 자녀에 대해서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에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고 자녀의 흉은 부모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자녀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소포클레스의 명언과 함께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에 대해 그리고 노후에 부모님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산골 마을의 마산댁 앞마당에서 한가롭게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지난 여름을 떠올립니다. 머지않아 아들로부터 서울 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제가 아들 집에 다녀오면 큰 호강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윗집 마산댁이 놀러와서 서울 아들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내다 왔냐고 물었을 때 아들 집에서 개를 돌봐주러 갔다고 차마 말할 수 없어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없던 아들 내외가 휴가를 가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면 어김없이 증산댁의 전화는 조석으로 울려댑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개 돌보는 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해피는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고 해피의 식사는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을 위해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 저녁에는 고급 닭고기를 먹이라고 하며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메모를 전달한다. 어머니, 이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치와와고 350만 원 주고 데려왔어요. 동우 씨는 저보다 해피를 더 사랑해요. 우리 없는 동안 해피에게 신경 좀 써주세요. 저녁에는 꼭 공원에 나가 산책을 시켜야 해요. 어쩌다 용돈 10만 원을 보내줄 때는 벌벌 떨면서 개새끼가 뭐라고 쇠고기와 오리고기냐며 증산댁은 못마땅해 한다.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손주도 낳지 않고 개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며 온갖 정성을 쏟는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개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볼 때마다 증산댁은 아들 집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몇 해 전이다. 해질녘 공원의 넓은 잔디밭은 개들의 운동장으로 변한다. 개들은 뛰어놀고 젊은 여인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며 각자 집의 개를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떤 젊은 부부는 개를 펫 호텔에 맡기고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며
걔가 눈치도 빠르고 매우 영리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여인들을 바라보던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증산댁에게 푸념을 한다. 저 여자들이 부모보다 걔를 더 챙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비싸도 부모보다 비싸겠어요? 제 부모는 자장면에 여인숙에서 재우고 개새끼는 유기농 오리고기나 쇠고기에 호텔에서 재우는 세상이네요. 자식들이 이만큼 살게 해줬더니 늙은 부모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제는 부모는 개만도 못하다네요. 부모는 식구 중에 순이가 제일 꼴찌라잖아요. 농촌에서 보신용으로 기르던 개들이 서울에서는 상전 대접을 받는 세상이라며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는 애환이 서린다. 경산에서 올라왔다는 노인은 자식이 고생 접고 농토를 정리해 서울로 와서 편히 지내라며 유혹하자 논밭을 모두 팔아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 일상은 개 돌보미로 변했고 주는 밥맛은 소태를 씹는 것 같다고 한다. 고향을 떠난 것을 후회하는 경산댁은 증산댁의 손을 잡고 절대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일 봐요. 저도 우리 집게 목욕시킬 시간이네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요동친다. 엄마, 여기 하와이야. 해피 산책하고 목욕도 시켰어. 밥도 잘 먹고 잘 놀아. 오늘 아침에 유기농 오리고기 먹였지. 엄마, 내 말 잘 들리지? 요즘 해피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해피방의 에어컨은 26도로 맞춰서 꼭 켜줘. 해피는 큰 소리 치면 경계하니까 조심해. 어머니의 안부는 묻지도 않고 해피를 먼저 찾는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타인처럼 들려온다. 지난 여름 기억이 떠오른다. 해피가 몸살이라며 한밤중에 며느리는 잠든 아들을 깨워 허둥지둥 해피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오더니 해피가 영양실조에 운동 부족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어미가 속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과식을 해서 그렇다며 핀잔을 주고는 아침이 되면 동네 병원에 가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소리친다. 먹은 건 찬밥에 김치밖에 없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며 증산댁은 푸념을 늘어놓는다. 내가 노년에 이 꼴 보려고 힘들게 흙 파서 자식을 키운 거냐며 요즘 공원이나 산책길을 걸으며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온 세상이 이제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개가 상위 대우를 받는 것을 본다. 동네 젊은 여인들은 저마다 개 한 마리씩 끌어안고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며 희낙낙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온통 개를 끌고 다니며 안고 다니는 풍경이 진풍경이다. 언제부터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단 말인가. 아이를 안고 손주들 손잡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 사라진 것인가. 개탄스럽다. 인간의 존귀함을 되찾아야 한다. 세상이 개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부모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경로당 할머니의 푸념이다. 자녀는 모두 출가회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 평소 자식들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수십만 원을 쓰면서 한 달에 고작 1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유세 떨고 해외여행 간다고 집에 와서 애완견을 돌봐달라는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들의 사정이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좋다.
세상이 많이 변한 만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슬기를 모아야 한다.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하다. 가족이라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야만 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해 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도 있지만 자신의 삶도 돌보면서 자녀를 키웠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언젠가 내 품을 떠나갈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며 내가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맞춘 초점을 나 자신에게 돌리세요. 내가 행복하면 자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의 삶을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생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은 부모와 자식이 전생에 큰 은혜를 입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기쁘게 봉양하고 사후에는 장례와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모까지 흠모하게 만드는 훌륭한 도덕을 닦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런 예입니다. 둘째, 원한을 갚는 인연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부모에게 화를 미치게 하여 살아생전에는 봉양을 하지 않고 사후에는 황천에서조차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권세나 요직에 올라 부정부패와 불의를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망하게 하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게 만듭니다. 왕망이나 조조 같은 간신 역적들이 그 예입니다. 셋째, 빚을 갚는 인연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 동안 부모를 봉양하지만 빚이 적으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열심히 공부에 성공하나 싶더니 요절하거나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을 모으다가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빚을 되찾는 인연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진 빚을 되찾기 위해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를 부담하고 결혼을 시켜 자립하게 하지만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을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의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드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기대하거나 피를 심고 벼를 거둘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자식 생각도 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떠오릅니다. 부모님과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숙명입니다. 숙명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순리로
성별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모두 그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숙명이며 바꿀 수 없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독립적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으며 효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그 은혜와 사랑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해드려야 하며 소홀히 했다가는 이미 늦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면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주렴. 나이가 들어 음식을 흘리며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입지도 잘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아 받아주렴. 우리가 나이 들어 말할 때 같은 말을 되풀이해도 중간에 멈추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네가 좋아하던 이야기를 잠들기 전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들려주었던 기억을 떠올려 주렴. 혹시 나중에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주렴. 너도 목욕을 피하려고 도망치던 시절이 있던 것을 기억하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고르는 법, 옷을 잘 입는 법, 권리를 주장하는 법까지. 혹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모른다거나 기억력이 약해져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주렴.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네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싫어하더라도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힘이 없고 쇠약해져 잘 걷지 못하게 되면 지팡이 없이도 걷기에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되더라도 화내지 말아주렴.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단순히 얼마나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해 주렴.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며 많은 실수를 했을지라도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바친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이제야 다 느껴지고 이해가 된다. 나도 아이가 커가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자식들이 앞길이 순탄하게 열리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부모님의 소망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평소 감사함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하겠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제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왔고 떠날 때도 동반자가 함께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며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끝을 맞이한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있을 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며 각본대로 따라가는 훈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며 자신을 평가하고 돌보는 일에 인색해지기도 한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익숙한 배역에 묶여 있어 혼자라는 자유를 마주할 때 오히려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인 상태를 참지 못하고 외롭고 허전하다고 단정하며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제 자식도 배우자도 잠시 내려놓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발견해보자. 이제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깊게 하고 차원을 넓혀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며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성심을 다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해온 좋은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쉴 자격이 충분하다.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달래고 추스르는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때론 욕심내고 때를 썼던 나 자신조차 따뜻하게 보듬어주자. 잠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자. 노화를 느끼며 어느 순간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졌던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내 얼굴을 떠올리며 현재의 모습을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진 세월과 기쁨과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다. 사랑과 이별, 망각의 시간들이 배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오랜 세월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마치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덮었을까? 언제 이렇게 색이 바랜 꽃잎처럼 피부가 갈색으로 침전되었을까? 한때는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열정적인 부모의 얼굴이었다. 먼 길 떠나시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다.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처럼 쓸쓸하게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무표정한 얼굴에게 이제 진정한 미소를 선물해 주자.
지나온 세월 속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주고 더 이상 주름살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함께한 내 얼굴에게,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나 자신만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을 바꾼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진짜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훌쩍 떠나보자. 세 번째, 이번엔 지금까지 신었던 것보다 좀 더 비싼 신발을 사서 나에게 투자해보자. 네 번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하자. 그러면 내가 더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찾아가 나 자신에게 특별한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에 낯선 나를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가까이 하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의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자. 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자.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얼굴이기 때문이다. 이제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자. 마치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자. 병들더라도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며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는 게 좋다.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자. 머물뜩하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이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왔고 떠날 때도 동반자는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본래 외로운 일일지 모른다. 고독을 즐기며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끝을 고한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은 역할을 충실히 연기하느라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훈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며 자신을 평가하고 돌보는데 인색해지기도 한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익숙한 배역에 길들여져 혼자라는 자유를 마주했을 때 오히려 충격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자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가 외롭고 공허하다고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제 자식도 배우자도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나 자신과의 사랑에 쏟아보자.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만큼 나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차원을 넓혀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며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마음을 다해 함께해온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자. 이제 이만큼 했으면 쉴 자격이 충분하다.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을 달래고 추스르는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을 부리며 어리석게 나아가던 나 자신조차 따뜻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자. 노화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내 얼굴을 떠올리며 현재의 모습을 구석구석 찬찬히 살펴보자.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라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진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배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마치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얼굴을 가득 채웠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처럼 피부가 갈색으로 변했을까? 한때는 거울 속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기뻐하고 슬퍼하던 열정적인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신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다. 지금은 그때 부모님의 얼굴처럼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고 무표정하게 변해버린 얼굴에 이제 진정한 미소를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었던 내 얼굴에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하고 더 이상 주름은 남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고맙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함께한 내 얼굴.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을 변화시킨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자. 두 번째,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훌쩍 떠나보자. 세 번째, 이번에는 조금 더 비싼 신발을 사서 나에게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용서하자. 그러면 내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서 나에게 특별한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제는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가까이 하고 먼 훗날 영원한 안식의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바로 실천해보자. 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살자. 나는 이 세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얼굴이기 때문이다. 이제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자.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 못할 때까지 기다려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라. 혹시 병이 들더라도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니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며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물어야 한다.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자. 머물 듯 흐르는 것이 세월인 것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